자, 오토각 256쪽에 펴주시고, 그 일비뇨 사막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여튼 대기 대순환은 조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날씨랑 관계없이 그날 날씨랑 상관없이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있어요. 예, 지구에. 근데 그렇게 에너지가 사실 그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바람 불고 이런 거는 온도차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겁니다. 기체가 있는데 온도차가 발생을 해. 그래서 뭐 여기가 좀 지표면이 더워지면은 이제 고온이 되면 주변보다 뭐 입자 운동 활발해지면서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온인 곳에서는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죠.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근데 좀 저온이야. 저온인 데서는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하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생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상승이 됐으면 여기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강을 했으면 공기가 많잖아요. 그럼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표면 부근에서, 그지 뭐 지표면 부근에 살고 있으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런 수평적인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지, 바람. 뭐 이렇게 상승하고 뭐 하강하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수직적인 공기의 흐름이고요. 바람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람이 왜 생기냐면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뭐 무슨 동화에 바람이랑 태양이랑 뭐 이렇게 싸우잖아. 누구죠? 뭐 나그네 외투 벗기는 시합을 하잖아. 사실 태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바람. 뭐 싸울 뭐 그런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온도차 때문에 생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바람이. 지구는 둥글고, 근데 태양빛은 나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위도는 태양빛을 좀 덜 받고요. 저위도는 수직으로 많이 받아. 같은 표면적 땅.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저위도, 거꾸로 해야겠나?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요. 자,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남고 빨간 애가 남아. 그 다음에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돼.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하는 거야? 나가는 애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으니까 에너지가 남는 거지. 여기는 에너지가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부족한 거지. 근데 요거 요거 세까지 합쳐가지고 이거 합치면은 이게 똑같아야 돼요. 에너지 과잉되는 부분과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과잉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은 같아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도별로는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부분과 에너지가 부족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대로 냅두면은 저위도는 온도가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에너지가 남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여기 에너지 남는 거를 에너지 부족한 대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기온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대순환에서 자, 대기 대순환의 원인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있다. 여기 에너지가 낮고 여기 에너지 부족하다. 그거랑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 자전. 일단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순환 모형이 지구가 자전을 하지 만약에 않는다. 자전을 않는다. 그러면은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고 이 상승은 상공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극지방에서는 하강을 하고요. 차가우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의 순환 세포가 만들어져요. 순환 세포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순환 세포가 한 개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북반구에서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표면을 봐봐. 표면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내려오잖아. 바람이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북풍이 불어야 돼. 북풍. 북쪽에서 보니까 원래는 이래야 돼. 근데 자전하지 않으면 이런데 자전을 하니까 자전을 해. 자전을 하잖아. 그러면 이 순환세포라고 하는 게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는 있어요. 이게 자전을 하게 되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북반구에서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있잖아 이런 거야. 뭐 그냥 어려운 얘기도 해보자.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 밑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겉보기로 봤을 때 이렇게 휘도록 보여. 자, 일단 자전을 할 때요. 일로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상승을 해. 이렇게. 남풍이 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 아무튼 자전에 의해서 3개의 순환세포로 나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 극순환이랑 헤들리 순환은 둘은 직접순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직접순환. 직접순환은 온도차에 의한 순환이에요. 잘 봐요. 여기가 상승기류가 생기고 올라가다가 하강기류가 생겨서 이렇게 도는 게 헤들리 순환. 극순환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따뜻해져서 올라가서 순환이 되는 게 극순환.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순환이야. 그런 말은 없는 책에는. 다른 책에 있어. 근데 페레순환은 잘 봐요. 헤들리 순환 때문에 내려가니까 이게 끌려 내려가요. 끌려 내려가. 극순환에서 올라가니까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페레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접순환이라고 얘기해요. 간접순환.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좀 들어주시고. 자, 일단 헤들리 순환이 일어나는 위도 0에서 30도 부근에서 보시면 우리는 지표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북풍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북동풍이고 북동무역풍. 위도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뭐야? 무역풍. 근데 이게 동풍이야. 동풍. 북동무역풍. 자, 극순환도 원래 북풍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기가 이렇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다. 흐름이. 근데 오른쪽으로 휘어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른쪽.
그래서 여기도 동풍이 보여. 동풍, 극동풍. 근데 편서풍 부는데 봐봐,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남풍이에요. 남풍인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풍이 돼요. 서풍, 편서풍. 우리나라는 위도 그 30에서 60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야? 편서풍이 부는 거죠. 나머지는 동풍. 자, 그 다음에 잘 봐라. 요렇게 상승기류가 생기는 데가 위도 0도인 데랑 위도 60도인데 여긴 상승기류가 생겨. 상승기류가 생기면은 구름이 잘 만들어져요.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공기덩어리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잘 보시면 구름이 슥슥슥 있어요. 여기 잘 보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 좀 있죠, 구름. 응? 구름이 진짜 잘 생긴다, 이 소리야. 여기도. 응? 근데 여기는 위도 30도는 뭐야, 이게 지금? 하강기류. 응? 위도 30도에서 하강기류가 생기고, 하강기류는 고압대를 형성해, 고압대. 왜냐하면 공기가 하강하니까 압력이 높은 거죠. 공기가 많아서. 하강기류가 생기면은 구름이 안 생겨요. 그래서 건조한 사막지대가 돼요. 그 위도 30도 부분이 건조한 사막지대다. 어쨌든 이렇게 좀 복잡한 흐름이 있는데 이게 다 뭐하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불균형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고 저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다 보면 이거 2학년 그 해류랑 관련이 있거든요. 2학년 지금 해류 부는 친구도 배우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으면 해류가 생겨요. 해류가 생겨요. 해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북동 무역풍은 동풍이잖아. 동쪽에서부터 부는 바람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북쪽도 해류라는 게 생겨요. 북동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남동 무역풍은 이제 남반구인데요. 그거는 남적도 해류가 생깁니다. 남적도 해류. 근데 이렇게 북쪽도 해류가 몰고 와서 막혔잖아요. 여기 대륙에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올라간다.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봐봐요. 위도 30도 이상 됐죠. 30도 60이지. 여기는 뭐야? 여기는 편서풍. 바람 방향 바뀌었죠? 이렇게 가는 거를 북태평양 해류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미국 대륙에 막혔어. 그럼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거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해류의 순환이 있어요. 근데 이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으로 해류가 흐릅니다. 그런 거 같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북태평양 해류도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어떤 애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빨간색은 난류를 의미하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 때.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저 왔는데 얘는 빨간색인데 얘는 파란색이네. 그쵸? 그거는 난류나 한류는 주변이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해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는 얘가 따뜻한 물인 거예요. 얘는 난류고 얘는 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다. 네,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이거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난류가 이제 이런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멕시코 만류. 요것도 난류고, 요 난류는 저기 유럽에 따뜻하게 해줘. 유럽을. 유럽이 좀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멕시코 만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것들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얘기가 뭐 있나. 자, 밑에 하여튼 무역풍대에서는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가 생기는 거고요. 편서풍대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남국순환류. 편서풍,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거고요. 쿠로시오 해류나 멕시코 만류가 있다. 한류에는 고위도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거고, 캘리포니아 해류와 카나리아 해류가 있다. 카나리아 해류 여기 있는 거고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와 엘니뇨.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인데, 자연적으로는 대기 대순환이 변화돼서 증발량, 강수량 이런 게 뭐 변할 때, 특히 증발량은 증가하고 강수량, 비가 안 내리는 거죠. 강수량이 감소할 때는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인위적인 원인, 예, 사람들 때문에 뭐 과잉 경작을 한다던가, 예, 농작물을 너무 많이 기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농작물 과잉 경작할 때는 물을 끌어다가,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제 농작물을 기르거든요. 과잉 경작이 사막화의 원인이 됩니다. 방목을 뭐 과잉 방목을 한다던가, 주변에 있는 풀을 막 다 뜯어먹는다던가, 무분별한 산림 불체 뭐 이런 것 등이 인위적인 원인이 돼요. 근데 사막화가 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위도를 잘 보시면 위도 30도 부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위도 30도 부근에는 고압대가 형성된다. 고압대. 고기압이다. 이거 고기압.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고, 하강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안 생기거든요. 위도 30도 지역이 다 뭐야? 사막이야, 사막. 위도 30도 있는 데가 사막입니다. 알 것 같지요? 네. 특히 이제 사막화가 이제 확대가 돼서 뭐 중국에 있는 뭐 고비 사막이라던가 이런 데가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예. 뭐 우리나라가 사막화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줍니다. 황사 발생 빈도 증가하고요. 뭐 이렇게 헬스하다가? 네? 헬스하다가? 숲의 면적을 늘리고 산림 벌채 최소화하고 가축 방목 줄이고요, 복제 해박 증수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사막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막 남쪽의 사헬 지역의 초원을 개간하여 토양이 황폐해지면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고비 사막 주변의 사막화로 우리나라에 황사가 자주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건 엘니뇨냐 라니냐나 이런 거는 동태평양 해역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동태평양이 이제 주로 페루야, 페루. 페루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뭐 한 0.5도 정도 높은 상태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요 동네가 해 평균보다 낮아. 그러면 라니냐라고 해요. 이렇게 불러. 자, 방금 배웠는데 이 적도 부근에서는 원래 무역풍이 불어. 봐봐라,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이 부니까 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인도네시아 쪽으로. 여기가 서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 요쪽이 동태평양이고. 자, 근데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잘 봐요. 여기 있는 물이 이동했어요. 일로. 그럼 여기 그냥 비워도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와. 요런 거를 우리가 용승이라, 용승이라는 게 일어나.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요게 평상시야. 요게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에는 비도 많이 내려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상승기류가 많이 생겨가지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인도네시아에. 비 많이 내리고 따뜻하니까 나무도 쑥쑥 자라가지고 뭐 보르네오섬 뭐 이런데 나무가 커가지고 그걸 가구 만들고, 뭐 옛날에 보르네오 가구 뭐 이런 거 유명했는데. 하여튼 이게 평상시예요. 근데 요 페루 지역, 요 지역은 용승이 일어나니까, 근데 용승이 일어나면 사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심층수에 영양염류 같은 게 많이 있어. 그 영양염류가 많은데 그게 솟아 올라오면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아져가지고 어획량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보다는 차갑죠. 차가우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고 구름이 안 생기니까 뭐 좀 날씨가 맑다던가 뭐 이래. 자, 밑에 다시 보시면 심층에서 찬해수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와 표층수온이 낮아집니다. 이런 걸 용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강기류가 형성되어서 맑고 건조하다. 지금 이 얘기는 다 동태평양 기준이에요. 지금 동태평양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수가 해수로 올라오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잡혀요. 저쪽 요 동네에서 인도네시아는 나무가 쑥쑥 잘 자라고. 서태평양이 인도네시아죠.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있는 쪽은 수온이 높아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수증기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이게 평상시예요. 평상시. 근데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가 되는 거야.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로 이렇게 많이 부는데 무역풍이 좀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 그림상 요게 요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요로 덜 가는 거야. 원래 무역풍 바람이 반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긴 한데 평상시보다는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동태평양 부근이 좀 더 차가워야 되는데 안 차갑다라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동태평양 쪽이 어떻게 돼? 상승기류가 생겨.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쪽 지역은 따뜻해져 일단. 그리고 상승기류 많이 생기고, 그다음 비 많이 내려. 그리고 이 용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적게 하는데, 이동을 잘 안 하는데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돼서 따뜻한 횟수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동쪽에 더 있다.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져가지고요.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홍수 발생할 수 있고 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합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요 서태평양 쪽은 구름이 잘 안 생기고 가뭄이 들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져 가지고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서 강수량 감소하고 날씨가 건조해진다. 가뭄이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엘니뇨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근데 반대로 라니냐가 생길 때는 무역풍이 너무 센 거야.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더 많이 몰려. 그러면 더 구름이 많이 생기고 더 비가 많이 내려. 평상시보다. 여기는 더 차가운 물이 올라와. 여기는 진짜로 가뭄이 되고 구름 안 생기고 너무 차가우니까 뭐 냉해가 생긴다던가 그런 피해가 생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역풍이 약화될 때랑 강화될 때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엘니뇨라는 거는 근데 이게 남반구에서 주로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페루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요런 게 많이 발생했었대. 하고 있어. 그래서 엘니뇨가 원래 남자아이라는 뜻이고 뭐 남자의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 엘니뇨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여자아이라는 뜻이야. 라니냐는. 그래서 스페인어로 그렇죠. 그래서 반대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남자아이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여기 뭐 5, 6번 이런 거 풀어져 있나요? 7번까지. 7번까지 돼 있어요? 6번까지 돼 있어요. 7, 8번 지금 해보시고요. 사막화는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이 되는 거고,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과잉 경작이 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역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온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그 수온 변화가 상승 기류가 생기거나 하강 기류가 생기게 하니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맞죠. 엘니뇨와 라니냐의 원인이 되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은 이제 무역풍이죠. 무역풍이 강해지냐 약해지냐, 편서풍 아니고.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서태평양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수온 높아지는 건 동태평양 기준이에요. 동태평양. 그 다음에 틀렸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거야. 수온이 낮아져. 그 수온이 낮아지면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이 안 생겨가지고 가뭄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자, 259쪽 풀어져 있나요? 한 것 같은데 259 했죠? 내신탄탄은 14번까지 되었어요. 14번부터 하면 돼요. 자,
자, 262쪽에 14번부터 263쪽까지. 근데 263쪽 그거 했어요? 3번까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 한 거만 262, 263 안 한 거만 합시다. 이런 거 배우면 나는 재밌던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옳지 않은 거, 사막은 적도보다 위로 30도 부근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게 맞습니다. 적도가 온도 자체는 더 높은데 상승기류가 발생하니까 비가 많이 내려요. 그 비가 많이 내니까 뭐 사막이 되진 않지. 온도 자체는 높아도. 그 다음에 이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빼기야. 이거 짝대기가 아니라 이거 빼기인데,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죠. 사막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맞고, 대기 대순환의 변화는 사막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의 방목이 증가하면 사막화가 가속이 되죠. 그래도 사막이 안 되려면 이제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 같은 걸 다 뜯어먹고 이러면은 사막화가 되는 거지. 자, 중국 대륙의 사막화는 우리나라 황사 발생을 억제한다. 아니죠. 더 많이 생기겠죠. 네. 답은 5번이고, 15번에 자, 요 동태평양이 좀 서늘한 게 평상시고, 만약에 더 서늘하다 그러면 라니냐겠지만 지금 둘만 비교할 거니까 요게 좀, 요 동태평양이 좀 따뜻한 거잖아. 이게 엘니뇨가 되겠고, 자, 그래서 기억은 괜찮고요. 답이고요. 무역풍의 약화가 되기 때문에 엘니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은 가가 더 큰 거죠. 그쵸? 네, 틀렸고. 가보다 나가 크다라고 했는데 틀렸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가보다 나가 크다. 봐봐. 차이는 누가 더 크겠어? 가가 더 크겠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차이는 가가 더 클 겁니다. 표층 수온. 답은 1번. 낮 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대기 순환에 의해 일어나는 기상 이변을 각각 서술하시오. 나는 엘니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동태평양부터 할게요. 동태평양은 수온이 어떻게 해요? 수온이 높아져. 그래서 상승기류가 많이 생겨서 구름이 발생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강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기상 이변을 쓰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홍수나 폭우가 발생한다. 그런 게 기상 이변이거든요. 증가하여 폭우나 홍수가 발생한다. 서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시는 거고, 서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이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거죠. 수온이 낮아져요. 평상시보다. 그러면은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강수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뭄이 될 수가 있죠. 가뭄이나 산불. 가뭄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겠죠. 산불이 생긴다.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7번에
1980년부터 2017년도까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관측한 동태평양이야 수온의 편차. 그러니까 수온 편차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야? 동태평양의 수온이 뭐야? 높다 이거지, 높다. 그럼 그러면 뭐야? 엘니뇨.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다. 그건 뭐예요? 라니냐. 얘네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기상청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상청 같은 데에서 근무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A는 엘니뇨. 맞죠? B는 라니냐인데 동태평양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태평양이 추우니까 추우면 상승 기류가 안 생기고요. 그럼 비가 안 내리니까 가뭄이 발생할 수 있죠. 서태평양의 평균 표층 수온은 이제 서태평양으로 물어봤네. 동태평양이 따뜻할 때 서태평양은 좀 그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평균보다는. 그래서 A보다 B 시기에 높다. 이게 맞죠. 왜냐면 B는 지금 동태평양이 라니냐야. 동태평양이 추운 이유가 왜? 무역풍이 강화가 돼서 따뜻한 표층 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활발하게 더 돼서 수온이 낮은 거거든.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평균 수온은 B 시기에 높다. 맞아요, 맞아. 이해갑니까? 원인을 잘 생각해 보시면, 따져 보시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다 외우지 마시고요. 잘 따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1등급 도전 1, 2, 3번은 한 거예요? 네, 4번. 자, 봐봐. 일단은 이렇게 태평양이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고, 호주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요쪽이 페루가 있고. 페루가 동태평양이야, 서태평양이야? 동태평양이죠? 네, 서태평양이야, 인도네시아가. 근데 여기에 잘 보면은 여기가 뭐 웨스트, 이스트 이런 게 써 있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서경이야. 서쪽이 아니라 서경. 이게 동경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게 헷갈릴까봐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게 웨스트 써 있으면 이쪽이 서쪽인 줄 착각하거든요. 여기는 동쪽이야. 근데 웨스트 써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서경이냐 동경이냐 이런 거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해서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서경이고, 저기로 가면 이제 이쪽 동쪽은 이쪽이거든요.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동경 서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이 동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보고 헷갈릴까봐 얘기해 주는 거였다.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맞아,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지? 이게 무역풍이네요. 무역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일로 이동해. 이게 뭐야? 평상시. 가가 평상시. 그쵸? 근데 나는 좀 덜하네. 그쵸? 맞아요? 약간 덜하잖아, 얘가. 이거 무역풍이 약화된 거거든요. 덜한 거 같은데? 덜한 거 같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좀 센 애도 몇 개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덜한 것 같아요. 여기가 30이고 여기 27이잖아요. 그쵸?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쵸? 여기는 23인데 요게 엘니뇨. 동쪽이 온도가 높죠? 동쪽 온도 높아야 돼요. 아, 여기 써있네. 써있군요. 네. 걱정했는데 이 동서 써있긴 하다. 자, 기억에 보면은 가는 평상시고 나는 엘니뇨다. 이거 맞고요. 기억은 니은의 동에서 서로 표층 수온의 이동은 해수의 이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가가 활발한 거지. 그래서 니은 틀렸죠? 아이 미안. 니은 틀렸죠?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에서 적다. 나에서 상승기로 발달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응? 온도 높으니까 증발 많이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보다 나 시기가 적다. 틀렸어요. 예. 나 시기가 더 많은 겁니다. 리을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지역에서 어획량은 수온이 낮은 게 오히려 어획량이 높은 거예요. 이게 용승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어획량은 가가 더 높은 거야. 가보다 나에서 적다. 맞네. 리을 맞네. 답은 2번입니다. 알 것 같지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